김대중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는 정통 정치 논평, 김민석의 대중교통입니다.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냐, 실제 상황의 궁중암투냐, 특수부 권력 1, 2인자 윤석열, 한동훈 충돌의 실체는 무엇인가? 동상이몽의 약속 대련이 상호 불신의 실제 상황으로 번져서 공멸 방지를 위한 봉합 조율 중, 이것이 현 상황입니다. 첫째, 특수부 권력의 정점인 중전의 생존과 권력 연장을 위해서는 누구든 배한다. 둘째, 총선 후 용도 폐기인 한 위원장의 생존 투쟁은 더 절박해질 것이다. 셋째, 약속 대련의 레드라인은 중전, 그림자까지만 밟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상이몽, 서로 자기 권력을 바라는 중전과 한 위원장의 충돌은 필연적 미래입니다. 특검은 불가하고 사과는 조율한다. 디올백은 몰카 공작이다. 이번 봉합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몰래카메라로 실상이 찍혔습니다. 그 언행과 태도를 누가 시켰습니까? 카메라를 탓하면 실상이 사라집니까? 국가위기의 공범인 특수부 패밀리 카르텔 종식만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김민석의 대중교통은 앞으로 매주 월, 목 오전 9시에 10분간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민생경제해법, 평화해법, 저출생해법, 민주당 혁신방안, 총선 현안 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날 주시는 의견과 요청에 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처음이 돼서 아직은 사실은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이 많지 않고 질문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금 기다려서 주시는 질문과 답, 질문에 말씀을 드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오프닝을 한 2, 3분 드리고 그리고 10분 정도에 마칠까 합니다. 질문 나왔네요. 첫 질문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하죠? 한동훈의 총선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본인 중심으로 생각을 더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전국을 돌면서 총선에서 자기 인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어떤 정지 작업을 하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교적 검사 출신으로서 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기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 더욱더 전체 당보다는 본인의 이미지 중심으로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용산과 조금 의견이 달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선전했지만은 총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어 논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자리 잡는 것을 더 중요한 목표로 하면서 총선 승리 그 자체는
되면 좋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의 관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번 그 상황을 거치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절박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원래도 그랬지만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동훈 위원장은 용도 폐기다 하는 것이 더 명료해졌을 겁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실제로 총선 승리에 더 절박해졌을 것이다. 어차피 총선이 끝나고 나서 내각으로 돌아가는 일도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해서 총선 승리에 더욱더 절박해졌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앞으로 있을 윤석열 한동훈 충돌의 2차전, 3차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기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총선에 실제로 도움만 된다면 그런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후의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주진영은 상황이 흐름을 더 면밀하고 냉철하게 보고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서로 자기 권력에 대한 욕구 외에는 국가의 위기를 만들어낸 공동 주범이다 하는 점은 명료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더 냉철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어젠다들을 잘 제시하면서 총선 승리를 해야 할 어떤 책임감은 더 강하게 갖고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첫날이기 때문에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 같고 3가지 지금 질문 나왔는데 그냥 오늘 2가지 남은 것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세요? 우선 요 3개까지만 할게요. 감정이 안 좋은 의원들 또는 의원들과 어떻게 푸시는지 사람은 다 똑같죠. 뭐 이렇게 대화해서 푸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요. 국회에도 이게 의원회관도 있고 뭐 약국도 있고 매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조그만 목욕탕도 있고 그렇거든요. 남성 의원들은 목욕탕에서 또 보고 이렇게 평소에 못하던 얘기를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끝으로요. 박민식, 박용찬 누가 국힘 후보가 될까요? 이건 사실 윤석열, 한동훈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박민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산에서 뭐 거의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냈다. 사실은 저희 지역구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서울에서는 가장 빡빡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것을 국힘 측에서 험지라고 불러가면서 이렇게 장관 출신을 내려보내고 일종의 이념 전쟁을 하겠다고 프레임을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렇게 후보를 사실상 정한 것이 아니냐. 경선이라는 형식을 취하든 안 취하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다만 그래서 어떤 경우든 잘 선거를 치르려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두 분 다 근데 다만 성향은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역을 조금 더 오래 하셨고 한 분은 이번에 오셨지만은 최근에 어떤 보수에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 약간 올드 보수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에 홍범도
장군 문제의 어떤 주역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박용찬 전 위원장도 그런 큰 기조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쪽 조금 더 젊거나 조금 더 시대 흐름에 맞춰보려는 쪽보다는 조금 더 올드한 보수 쪽의 성향을 두 분 다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났네요. 앞으로 매주 2번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주제들을 준비한 것들을 우선 조금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현재의 현안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면서 변화하는 현안에서 제기되는 것들을 그날 시작할 때 2, 3분 정도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에 주시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김민석의 대중교통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